맛있는 영화 토크쇼 우동씨. 안녕하세요. 우동씨 주방장 김성경입니다. 매니저 신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잘 쉬셨죠? 저는 뭐 엄마 아빠 얼굴 한 번씩 보고 그냥 쓱 잘 잤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에게 추석 잘 보냈냐는 인사는 추석 때 열심히 일하셨죠라는 인사기 때문에 그다지 썩 제가 대답을 오늘 인사가 오늘 영화가 어떤 건지 말해주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딱 그 명절 후에 이렇게 일단 스폰에 있다가 오케이. 네. 네, 저희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저희 6번째 작품은 백승환 감독님의 그쵸? 지각생들이었죠. 네네네. 효길, 네, 영대, 재환 이 세 고3 친구들의 뜨거운 우정을 네. 기억하는. 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작품이었나요? 그럼요.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어요. 네. 백승환 감독님이 원래는 다큐로 시작하셨는데 그 네. 이후에 이제는 걷기왕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귀여운 극영화로 넘어가셨는데 네. 사실 그 초창기의 그 모습을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참 좋았었습니다. 네네네. 네, 여러분 아직 안 보셨으면 꼭 보시면서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이야기죠. 네. 우리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심심하고 배고플 때 찾는 맛있는 영화 토크쇼 우동씨. 오늘 제 옆에 눈이 부시네요. 오늘은 왜 아니다 이런 표정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은 눈부신 두 감독님과 그리고 뭐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마법사님? 이렇게 소개한다고요? 네, 마법사님 정말. 오셨는데요. 네. 먼저 자기소개 각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마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로그래머. 네. 지금 본인 영화 출품하려고 밑번 까는 거 아니죠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상한데 좀. 네,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에 제 작품 출연할 거라서요. 네. 잘 기록하셨다가. 네. 네. 근데 이름이 원래 본명이 주영이세요? 아니, 제가 그냥 성을 안 써가지고 엄마 아빠 이제 성 같이 쓰기 할 때 네. 제가 성은 안 쓰고 그냥 주영으로. 네, 오늘은 이름이 너무 쉬워서 주영 마법사님. 네, 마법사님의 본명을 저는 아직 모르지만 네. 그냥 마법사님으로 부르는 걸로. 네. 그죠? 모든 이에게 그게 익숙합니다. 네. 뭐 어차피 이름이라는 거는 나중에 정산할 때 알게 되긴 하는데 메이저님은 또 그렇게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좀 있어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오늘 영화는 394m라고 적혀 있는데요. 인천의 가장 높은 산, 물론 강화도 빼고 계양산을 오르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감독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산 이야기인가요, 메이저님? 감독님의 설명이 이건 정말 너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계양산은 어떤 영화인가요? 아니, 저를 초대하셨는데 계양산 소개를 못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네.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산 소개를 하시는 건데 이건. 오늘 영화가 특징이 그래서 그런지 나를 완전 몰아세우는 분위기. 좋습니다, 아주. 오늘 메이저님 오늘 땀 삐질삐질 흘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썼잖아요. 땀. 네, 계양산은 사실 인천에서 뭐 제일 높다고 하지만 네. 동네 뒷산 같이 되게 낮은 산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 주인공 현남이 이혼한 지 1년 됐거든요. 네. 1년 되고 나서 사실 요즘 이혼이라는 게 되게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네. 되게 쉽고 그냥 익숙하게 하는 표현들이 그 사람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상의 이야기들은 이제 동네 뒷산처럼 이제 누구나 만나기 쉬운 어떤 공간을 이렇게 등산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이제 평상시에도 느꼈던 그런 불편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좀 나는 쉽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만들게 된 영화입니다. 아까는 리허설 때 이렇게 연습을 안 하셨는데. 자기 작품 소개하는데 리허설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정말. 메이저님께서 너무 하셨죠. 계양산 영화를 소개시켜달라 했더니 계양산을 소개하시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계양산은 394m의 높이의 산입니다.
그럼 방금 전에 그렇게 해서 그 계양산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혹시 주변에 그런 인물들이 있으셨던 건지? 뭐 저의 경험들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여성 단체 일들을 하면서 주변에서 경험한 일들이 이제 쌓여서 네. 일상에서 보고 들었던 얘기들이 아. 좀 담겨 있고요. 물론 저는 경험을 여성들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이 불편한 이야기를 담긴 했지만 꼭 이제 여성의 불편함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 안 하고 그냥 나는 너무 쉽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거를 좀 이야기해보고 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되게 쉽게 질문들이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너무 저희 일상에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해도 저도 사실 일상에서 얘기해놓고 이게 아닌데 이럴 때가 사실 많거든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고 살아도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고 그렇다고 그걸 또 뒤에 가서 뭐 사과하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걸 경계하고 생각하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사느냐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런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확장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실은 저는 그 계양산이라는 곳을 어떤 곳인지 몰라요. 근데 영화를 보는 내내 여기 그냥 뒷산인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뒷산이라고 하기에는 뭐 도봉산이나 뭐 그 북한산이나 너무 높잖아요. 근데 계양산도 약간 그런 의미인데 낮은 산인 건지. 인천이라는 데가 넓긴 넓죠. 네. 또 도시고 넓긴 한데 사실 또 여기 지역 사회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혼하고 이렇게 저렇게 부딪혔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건너서 한 다리가 또 전 남편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엮여 있어서 이제 불편한 것을 이제 거기서부터 기반을 많이 하는데 계양산이 정말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에 오르내릴 수 있는 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 어디 좀 뭐 멀리 이제 마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주말에 산 한번 가자 하면 계양산 갔다 왔다는 게 주변에 보통 많고 그러니까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계양산 오르내리면서 많이 만나요. 그리고 뭐 지금은 약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약수통 들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끝까지 안 올라가도 중간에 그냥 운동 기구인 데까지 운동하러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조그만 산이고 그게 이제 인천의 지역사회랑 좀 많이 닮아 있다 생각이 들어서 계양산 아니 계양산 말고 인천에 따르게 정할 수가 없었죠. 산이 없습니다. 인천에 별로. 아니 제 다음 질문이 그걸 딱 보는데 문학산. 네, 그러니까 네. 다 그런 산들이에요. 요만한 산들이 요만큼 있어요. 인천. 그래서 계양산이 왜 이쁘죠, 영화의 그래도. 제목에서 왜 계양산입니까? 문학산도 아니고 만이산도 아니고. 네, 그래서 계양산에서 찍었으니까요. 아. 계양산이 그리고 이쁘죠. 문학산이 조금 더 밋밋한 것 같고 낮기는 낮지만 또 이렇게 능선 따라 하면 인천 산들이 또 이어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겨울에 찍어서 뭐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걸 볼 수 없긴 했지만 좋은 산이에요. 가장 많이 가보세요. 걸요 아마 등산로의 코스 자체가 계양산. 산들에 비해서 다른 산에 비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 등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계양산으로 올라가셔서 능선을 타고 저는 안 가봤는데 저기 인천 거의 끝자락까지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글쎄요. 안 가봤어. 그냥 말로만 들어서 계양산 올라가는 건 몇 시간이나 걸리나요? 얼마 안 걸립니다. 잘 타는 남자 친구들 얘기로는 30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그럼 가깝네요. 네. 높지 않고 네. 그리고 반딧불이도 운 좋으면 볼 수 아, 있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영화를 찍으면서 안 힘드셨어요? 영화를 찍으면서 왜냐면은 이게 그 등산이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뭐 그 야호하는 거나 또 중간에 뭐 포기하는 거나 능선에 굉장히 이제 그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네. 촬영 스태프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 슛 들어가고 촬영이 들어가면 사실 약간 다른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이런 생각할 여력이 없고 이제 다른 데 집중이 되니까 저는 산 되게 못하거든요. 네. 좋아하지도 않고 네. 내가 처음에 산에서 결정은 이제 스토리상으로 하고 나서 미쳤다. 평상시에도 안 가는 산 촬영하면서 산에 가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정작은 촬영이 그래서 답사 갈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 올라갔다 오는데도. 근데 촬영을 딱 들어가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진행했다고 생각해서 그때 확실히 산도 낮고 가뿐하곤 했는데 그러니까 촬영 때 못 들었던 이야기들이 뒤에서 이제 들리는 걸 보면 아,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빨리 촬영 얘기하세요. 스태프들 뭐 연출부 제작부들은 아주 이제 힘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비도 이고지고도 물론 간소화해서 어떡해. 갔지만 이고지고 가고 또 거기 올라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밥버거를 이만큼 이고지고 뭐 물 막 제작부들은 그런 거며 온갖 이제 장비들을 들고서 올라가야 했으니까 이게 네. 감독의 갑질 아니에요? 일종의 자기는 그래 안 들고 몰라가지고 지금 제가 연달아서 제작 PD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도 이제 PD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두 번째 영화라서 잘 몰라가지고. 좀 몰랐고 제가 또 이제 늦게 영화를 시작해서 네. 스텝을 안 해보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접 저한테 이제 이래저래 어려운 게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고려하고 사실 산에서 찍기로 했으니까 고려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알고라도 있었을 텐데 또 다들 제 앞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표현도 안 하고 다 괜찮다 뭐 결정만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자기 본래 마음 말 못해요 정말. 미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정말 촬영 장비며 조명 장비며 그 동시 기사님도 그 녹음 장비며 맞아요. 어마어마했을 텐데. 영화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네. 이게 계양산이라는 산이 사실 처음에는 되게 아드막하게 올라가는데 마지막 피크에서 엄청 올라가요. 거기서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현남이 못 올라가고 쉬겠다는 그 부분요. 네, 그리고 감독님은 그 영화 찍기 위해서 계양산을 몇 번이나 미리 올라가셨어요? 2번? 너무 짧지 않나요, 감독님? 그 위에 정상까지는 거기까지밖에 안 가본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밑에는 또 낮게 산책하듯이거든요. 아. 이제 그렇게는 뭐 가봤는데 저도 이거 찍기 전에는 안 가봤던 산이에요. 아. 제가 산에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굳이 계양산을 왠지 안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해요. 질문입니다. 그 찍고 나서 가신 적 있으세요? 찍고 나서요. 찍고 나서도 간 적 없습니다. 마법사님께서 이 계양산을 추천하셨다고. 아, 네. 일단은 제가 인천 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고 그러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인천에서 영화를 만드는 여성 감독 영화를 추천해야겠다. 그게 기본 기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봤던 작품들 중에 인천 감독님들이 누가 있지? 그러면서 계속 서치를 했었고 제가 봤던 작품들 중에 매우 인상적이었던 작품을 이제 김정은 감독님의 야간 근무랑 그 푸르른 날에 그 한은지 감독님의 푸르른 날에를 골라놓고 이제 주연 감독하고는 이제 개인적 친분도 있고 기타 등등 그 외 다수가 있어서 주연 감독님의 필모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쭉 펼쳐놓고 찍기를 한 거죠. 네. 최근작 짝사랑은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 그렇게까지 오픈도 안 되는데 그러면 앞에 세 개 중에 어느 것을 할까 하다가 제가 출연했거든요. 계양산에. 그래서 찍었습니다. 여성 영화제 괜찮겠습니까? 이거 친분 관계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친분관계 마법사님 나타나니까. 잠시만요. 제가 영화를 두 번을 봤는데 이게 잠깐만 앞에 노래방 씬은 안 나왔고 길가도 안 나왔고 확실히 엔딩 크레딧은 있어요. 엔딩 크레딧에 마법사가 나옵니다. 잠시만요. 안 나왔는데. 사무실에도 나올 만한 그게 없었고 아무리 봐도 그럼 등산 계양산에서 오고 내려가고가 산 많은. 싫어한다니까요. 전 산을 안 갑니다. 도대체 어디일까요? 식당에서 서빙하신 거 아니에요? 설마? 아니 그 계양산 갔다 온 다음에 비슷한. 식당에서 비슷합니다. 네, 잘 거기에서는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친구랑 위원장님밖에 없었는데 이 샷 자체가 그렇죠. 거기에 창문에 창문에 그림자를 그림자가 잘 보면 있습니다. 뭐야 이거? 이렇게 이 디테일 등장한다고? 그림자로 출연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손님의 상까지 다 차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 등발의 그림자가 창가에 근데 비쳐. 그때 당시 머리가 노란색이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잘 보여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법사를 찾아라. 그걸로 네. 계양산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을 줄은 그렇군요. 몰랐네요. 이건 진짜 사실은 농담이었고 왜 네. 계양산을 골랐냐면요. 진심으로 제가, 진심으로 고른 알겠어요. 이유는
아까가 진심 인천 느껴지는데. 주영 감독의 네 작품 중에 인천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생각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것처럼요. 로컬과 여성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좀 전에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 수많은 친절을 가장한 오지랖들이 만드는 상처들 있잖아요. 그 명절 직후에 하는 여튼 물론 명절 직후에 할 계획은 아니었죠. 여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단순히 남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되게 특히 여성들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여성들이 누군가의 누구로 이렇게 칭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엄마가 형수님. 됐든 누구의 아내가 됐든 누구의 여자친구가 됐든 이 사회에서 사회화되는 과정 자체가 인간 마법사가 아니라 누구의 애인 마법사, 누구의 딸 마법사, 누구의 누구 계속 그런 식으로 호명되던 사람이 이혼이라는 건 갑자기 그 소유격의 누구가 없어지는 그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자를 이 사회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난 작품이었어요. 전 그 뒤에 이제 일종의 성추행 미수 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어지는 게 그러니까 주인 없는 여자라는 어떤 류의 개념들이 이 사회에 통용되는 개념들 그게 아주 예리한 영화는 아니지만 되게 디테일한 장면들이 잘 살아있는 영화여서 이 영화는 보고 얘기하면 참 좋겠다. 그럼 아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쏟아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어떡하죠? 전 방금 이 마법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벌써 울컥해요. 그렇죠. 어, 다들 각자 그런 경험 하나씩 갖고 있지 않나요? 실은 제가 그 주영 감독님의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인상 깊었던 게 촬영 감독님께서 그때 주영 감독님이 이거 준비하고 막 힘들어 하시면 촬영 감독님이 그러셨다고 영화를 만들기 전과 만들기 후가 달라 보일 것이다. 네,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어쨌든 그 얘기는 이제 이거 전에 첫 작업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했던 얘기기는 한데요. 뭐 이렇게 딱 달라졌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사실 뭐 제가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영화를 이제 촬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제작을 하면서 다른 데서 받을 수 없는 에너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겠다고 같이 하는 스태프들이 사실 뭐 그거를 보상으로 하는 페이라 치면 정말 너무 없고 막 그런데 정말 그 다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오히려 갈등이 생겨도 내가 더 잘하려고 생기는 갈등이지 이게 뭐 그러니까 무기력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서 오는 그런 갈등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르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다음을 갈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도 삶의 자극이 좀 많이 돼서 영화를 만드는 시간이 사실은 제 삶에서 가장 에너지 있고 좀 행복하고 뭔가 이제 본인 이름으로 무엇인가 할 때 희열감이 있다고 하시면 사실 똑같이 영화를 반복하지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죠. 계속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것들을 해가는 거여서 삶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 삶이 풍성해지고 앞으로가 기대되고 막 이런 것들이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촬영할 때 마냥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또. 촬영할 때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있죠. 스트레스는 있고 근데 그게 막 너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 이런 스트레스랑 더 잘하고 싶어서 근데 잘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돼서 뭐 잘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뭐 이런 스트레스지 네. 이게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 이런 거랑은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 어느 시점이 제일 힘드시던가요? 이 영화를 촬영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궁금합니다. 돈 만들 때 중요하죠. 제작비 만드는 게 제일 힘들고 제작비를 위해서 기획안을 쓰는 것과 제작비를 결산하는 게 제일 힘들고요. 그리고 영화를 찍는 건 재밌죠. 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제가 그 영화를 이제 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영화를 하면서 저의 한계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익숙하고 해왔던 거 잘하는 거를 하면 됐고 못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였다면 영화를 하면서는 어쨌든 제가 이걸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제가 사실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뭐 스토리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저렇게 하고 싶어 이런 게 막 뚜렷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그런 거를 채워가야 할 게 너무 많은데
멈출 수가 없는 그러니까 다른 일상하고 좀 다른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화면 구성하고 콘텐츠 짤 때가 어려워요. 머릿속에 아직 생각의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직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영화나 뭐 이런 걸 좀 화면을 많이 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게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거랑은 좀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럴 때가 제일 이제 인물들 중에서 친구가 조금 인상 깊었어요. 친구요? 네. 노래방 친구. 네, 노래방 친구요. 네. 그 친구 있었죠. 네, 네. 그 친구 인상 깊었어요, 아. 실은. 네, 사실은 너무 롤 모델이 있어가지고 아, 주변에 저 같은 친구가 있군요. 심지어 본인이 보고 나 같아라고까지 한 네, 네. 친구가 있긴 한데 사실 얄미워서 표현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삶이잖아요. 다른 맞아요. 삶을 좀 극명하게 보여주고 싶기는 했고 그리고 그거는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 현남이 상처를 받아쳤다 쳐도 의도하지 않은 상처잖아요. 네. 물론 뭐 아들 얘기를 뭐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자기는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고 각자의 삶을 얘기하는 건데 현남이 지금 이제 이혼하고 약해져 있는 상태니까 그거에 이제 크게 오겠죠. 네. 그래서 그런 처음에 현남의 상황을 좀 보여주는 대비되는 요소로 생각을 했고 저는 또 반대로 그런 이제 일상이 물론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에 또 하나하나에 다 상처받고 또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에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개양산을 통해서 여성들이 부딪히는 어려운 상황들, 억울하거나 뭐 불편한 상황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조심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여성들이 스스로 싫으면 싫다. 그리고 뭐 나는 이렇게 결정하겠다. 내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마음 먹고 이런 여성이 스스로 힘을 가졌으면 좋겠지.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쩔쩔매고 조심하면 사실 그런 그거 것도 저처럼 더 살아도 된다는 어려운 거죠?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은 그 얄밉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계속 뜨끔뜨끔했거든요. 뭐 노래 부르는 지뢰. 것도, 근데 지뢰 뭐 거의 그 배우님도 노래 실력이 저와 비슷하시더라고요. 이 배우분들 중에서 혹시 인천 분들이 그렇게 계신가요? 좀? 배우 중에는 여기 산에서 만난 사람. 아니, 산에서 산에 네네. 등산하는 네네. 그러니까 주조연들은 없어요. 주조연들 중에. 주제원분들은 다 캐스팅 오디션을 보신 건가요? 뭐 추천을 받기도 하고 네, 오디션을 하기도 어허. 하고 네. 아니 실은 그 우리 영화 속에서 대사로 자꾸 예쁘다는 말이 이제 나오잖아요. 실제로 예쁘시더라고요. 네, 너무 이쁘죠. 네, 되게 예쁘시고 네. 뭐 연기도 잘하시고 네.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지금 웹드 제가 쓴 거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게 뭐냐면 생수병에 소주 그건 실은 싫어해요. 제가 목동에 살고 있는데 목동에 무슨 공원이 있는데 거기 밤에 엄마들이 10시, 11시에 이렇게 걸어 다닌대요. 근데 보면 다 생수병을 들고 다니고 이제 정자에서 생수물을 마시는데 그 생수 안에는 소주가 들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산을 가는 걸 싫어하긴 하지만 사실 20대 때는 그렇게 끌려서 많이 다녔어요. 네. 끌려서 많이 다니면 사실 그런 식으로 그쵸. 소주 담아서도 많이 가고 그래서 술을 먹으러 가는 건지 등산하러 가는 건지 그쵸. 모르고 산 이제 밑에 딱 도착하면은 무조건 올라가는 사람과 앉아서 먹는 사람 그런 문화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저는 그냥 등산도 먹기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먹는 거와 올라가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 등산을 좋아했었죠. 정상에 올라가서 실은 야호도 부르고 어쨌든 뭐 영화 속에 있는 장면들은 네. 의도하지 않고서는 네. 촬영되는 장면은 없으니까요. 네. 근데 야호하는 것도 이제 어쨌든 현남이 조금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하고 속에 있는 거를 좀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첫 시작 같은 네, 거. 전환점 예.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영화를 만들기 전과 후가 달랐던 것처럼 음. 산을 오르기 전과 후가 달라진 거. 달랐다라는 현남이 그런 달라진 거죠. 딱 현남은 달라졌는데 세상은 안 바뀌어서 문제지. 어느 순간에 조금씩 그래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달라진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렇죠.
이번에 마법사님께 네. 여성 영화제는 라는 영화제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남성 영화제는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네. 저는 그것이 되게 많은 걸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여튼 발화할 공간이 필요한 그쵸. 사람들 혹은 그런 그룹들 혹은 그런 위치들이 있는 건데 네. 지금까지 남성 영화제가 없었다는 건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영화제가 남성들한테 별로 거리낄 게 없는 영화제였다는 것이고 네. 그러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영화제가 남성 영화제였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성 영화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퀴어 영화제가 만들어지고 음.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다 이성애자 얘기만 하니까 네. 그럼 퀴어 얘기 목소리를 낼 거야 영화로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퀴어 영화제 만들고 환경 영화제 만드는 거는 환경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 지금 이 영화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환경 얘기를 하겠어 혹은 장애인 인권 영화제도 다 비장애인 얘기야 그럼 장애인 얘기를 하겠어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런 영화제라는 카테고리는 사실은 그래서 만들어진 거니까 왜 남성 영화제가 없냐고 질문을 하는 그 말에 답이 다 사실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뭐 계양산 얘기하면서 누군가의 누구가 아닌 여성 그 개인 주체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영화에서 어떤 서사에서 보여졌던 모습은 여성들의 모습은 대부분 누군가의 누구로 계속 등장해서 맞아요. 어떤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소품 내지는 어떤 원인이 되는 것 도구가 되었죠. 그 말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 여성 화자가 말하는 영화를 우리도 볼 권리가 있고 그걸 나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사실 만들기 시작한 거고 그것이 많아진다는 건 사실은 조금은 슬픈 얘기기도 해요. 지금 전국 다 털면요. 털다. 잘 털다. 끝냈습니다. 전국을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네, 해보면 한 40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각 아, 분 단위에 맞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성들이 그게 너무 고픈 거예요. 음.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보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하니까 만드는 거죠. 작은 단위 영화제. 저는 그런 얘기 아까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여성은 항상 누군가의 애인, 누군가의 뭐 딸 이런 식으로만 소망이 된다. 근데 이 영화라는 거는 감독의 작품, 제술인 거잖아요. 이 감독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 이름이 직접적으로 호명이 되는 네. 과정인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영화를 만드는가?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작품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또. 자기 목소리를 네네. 내는 거죠. 제가 아까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건 중에 그 사실 요즘 이게 뭐 장애인 인권이라든가 뭐 퀴어 인권 혹은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게 화두가 되고 영화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에 출품하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에 관심도 없으면서 우후죽순 나오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프로그래머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실제로 그렇다면은 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그게 궁금합니다. 네,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최근 한 4년, 4년 동안은 남성 감독이고 여성 감독이고 가릴 것 없이 다 페미니즘 이슈에 들어가는 카테고리의 그 이슈들 있잖아요. 성폭력. 네.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보통 그쵸 LGBT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장애인까지도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이게 이상한데 영화를 봤는데 기분이 아주 더러워진다거나 아주 찝찝한데 이런 영화들이 꽤 많았었어요. 특히 3, 4년 전에는 불쾌한 영화들이 아주 빈도가 높아서 약간 영화제에서 이제 여튼 선정을 하려면 계속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약간 스트레스가 될 정도로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게 먹히는 걸 그치 영화를 만들려면 먹히는 영화를 만들어야지. 근데 요즘 이게 먹히는구나. 이게 상품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돈이 되는 페미니즘이라는 막 그런 표현이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2년 전에. 2년 전쯤에.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 싶어서 씁쓸하긴 했어요. 근데 뭐 그렇잖아요.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엠마 왓슨 같은 그 메이저급에 있는 사람이 저는 페미니스트예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유엔 연설하고 이런 시대니까 당연히 그걸 따라가는 거고 그게 장사가 되는 걸 알고 그게 힙한 거고 약간 힙한 문화로 소비되는 것이 사실 생존이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흔쾌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게 지금 그것도 3, 4년 전 얘기거든요. 시간이 흘러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불쾌함을 줬던, 그러니까 아까 신한수 매니저님 말대로 이용하고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아주 얄팍하게 이용하게 되면 되게 불쾌한 작품, 그러니까 왜냐하면 타자화할 수밖에 없으니까 불쾌한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그 빈도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행이네요. 얘기는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되고 있다. 그러면 만드는 과정에 배운다. 이거 잘했다. 아니면 단물을 빨아먹은 거 아닐까요? 옳았구나. 네. 감사하다. 감독님도 이렇게 여성 영화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영화제를 그때 같이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뭐 빈도가 막 많고 이럴 때 아니어도 그렇게 이용해서 만드는 거에 대한 이제 불쾌감이 훨씬 높았는데 이제 제가 영화를 제작하는 입장으로 만드는 입장으로 넘어오면서는 그러니까 전국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영화제들 뭐 LGBT 여성뿐만이 아니라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영화제들 이슈가 있는 영화제들을 만들 때 어쨌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한 번은 더 갖게 되고 공부를 그렇죠. 하게 되고 그러면 그거에과 관련돼서 관심 갖는 사람의 풀이 넓어지는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네, 그 영화하는 사람이 사실 세상 돌아가는 거에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해줄까를 고민하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이제 너무 얕게 써먹기만 하면 문제지만 아 세상이 여기에 관심 있고 여기에 주목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여기 좀 들어가 볼까 하는 거는 사실 아직 내 것이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특히나 이제 신인인 경우에는 그렇게 자기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느 정도 그 말도 이제 공감이 되네요. 실은 그래서 저는 여성 영화제를 하는 걸 참 다행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어쨌든 관심 갖는 창작자들이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 그렇게 영화제를 해서 바라보면.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서로 같이 생각하게 되는 기회만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렇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말 오늘 제가 끝없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네, 이제 따로 시간을 잡으시죠. 네, 제가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요. 다음번에 꼭 마법사님과 지원 감독님을 꼭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이런 녹화 말고 그냥 어디에서 한번 저와 여기서 함께 하나 반을 벌리시죠. 네, 아니면 그냥 계양산을 같이 올라가면서 코로나 풀리면 이렇게. 네. 아니 주방에 안 올라가신다니까요. 계양산 밑에 맛집을 밑에 찾아뵙게 가시면 맛집. 네, 올라가서 아주 같이 올라가는 거 혼자 가시고 네, 마무리합시다. 네, 오늘 너무 이야기들 좋았고요. 실은 저는 이렇게 끝나는 시간이 실은 좀 아쉬워요. 마법사님 오늘 일정만 없으시면 제가 잡고 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죄인인가요? 아니면 잘한 아유 거죠? 빨리 넘어가자고요. 끝내라고 PD님은 계속. 좋아하실 네, 거예요. 맞습니다. 촬영번이 많으면 안 좋다니까요. 네. 파이팅! 저희 그럼 이제 저희 우동씨의 꽃입니다. 라고 말하는 매니저님의 인천지수 시간이에요. 네. 어쩌다 보니 화제의 코너 인천지수입니다. 아니 네. 이거 화제의 코너 맞습니까? 아니 저도 사실은 이렇게 뭐 화제 코너 될지 몰랐는데요. 감독님들이 의외로 이 지수에 목을 매시어가지고 화제 코너 됐어요. 네. 근데 다행히도 이 영화 제목이 계양산입니다. 인천지수 냄새가 팍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일단 제 점수는 91점입니다. 뭐 그렇게 실은 썩 높지도 낮지도 네. 않는 점수예요. 애매한. 네, 네, 애매한 일단 저희가 점수. 80점 그 전에는 이상은- 몇 점이었나요? 그리고 최고점이 97점이었고요. 이거 봐 감독님들 사람이 경쟁 사회에서 이 전에 80 몇 점이 있었는데. 있었죠. 네, 근데 네. 그 결국에는 90점대로 올라갔어요. 네. 네, 그럼 다 90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할 의미가 평균 없네. 아래예요. 네. 91점이면. 자 여기서 이의 제기를 하시면 조금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은 네. 자 감독님이 인천에 10년 이상 거주를 하셨어요. 네. 실제로 몇 년 거주하신 거죠? 그거는 거의? 제가 97년에 왔어요. 그러면은 또 아, 그게 네, 되죠. 없네요. 네. 5년. 일단 그러면 깎인 점수만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깎였고, 여기 깎였고, 배우 안 중 한 분이 인천 사람? 네? 이라고 좀 옮겨놨어요. 원래 배우 중에는 아. 인천 사람이 없다라고 가셔가지고. 아, 그쵸, 네. 그쵸. 예. 아니 그 계셨고, 왜 예. 보조 출연은 있었죠, 취급 있었죠. 안 하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원래 6명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 9점 드릴 거 6점으로 해드린 겁니다. 네. 아니 여기까지 쳐주면 그러니까. 아 그럴까요? 등산객이 한 4명 아니, 정도 더 이건 나오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창문에 나온 거는 좀. 지난번에 중요한 등산객 장면입니다. 4명. 아, 네네네. 대사는 등산객 2명. 주연 배우 중에 진짜 아무도 인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연은 없어요. 그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지만 중요한 아까 엑스트라들이. 그 뭐냐 중요한 엑스트라 그 아주머니 아주머니랑 술 그 술 드시 그 소주 되게 중요한 엑스트라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올려드릴까요, 말까요? 좀? 올리세요. 일단은 자, 자존심 있지. 한 플러스 2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93점 얻었습니까? 괜찮으실까요? 우선 가보죠. 네, 계속 93점. 설명해 보세요. 예. 끝이에요? 이게 사실 이 두 번. 아니 왜 근데 실은- 배우만 치나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은 다 왜 스텝을 우리 안 촬영 치나요? 감독님 성함 또 우리 특히 조연출 촬영 인천이에요. 인천 감독 성함이 다 아니, 성함은 계시는데요, 정확하게. 촬영 감독님 성함이 윤인천 감독님. 그러면은 3점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야지. 이러면은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네. 성함이 인천이에요. 인천 특히 또 이거- 거기 있는 그 촬영팀 대부분 다 인천 분들이에요. 옛날에 막. 그 프로야구 전설 백인천 이후로 그렇죠. 인천. 네. 훌륭하네요. 그럼 2점 더해서 95점 그리고 또 얻었습니다. 인천에 조연출도- 살고 계십니다. 그 촬영 감독님. 그래요? 네, 네네네. 토박이에요. 어쨌든 95점까지 합시다. 조연출도 인천 출신이고. 그만합시다. 아니. 여러분 그만하자고요. 아까 작품 설명할 때 계양산을 선택한 이유를 감독님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인천이 되게 넓은 광역시인데 좁다. 제가- 관계가 다 거기서 거기고 그래서 그렇죠. 지나가면서 그렇게 다 아는 사람 부딪히고 불편함을 준다를 딱 표현하는 계양산을 그래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95점. 아니 올로케 인천인데 안 어떻게 돼, 안 돼. 95점일 수가 있어? 제 생각에는요. 다음 해부터는 인천 지수 없애겠습니다. 아니야 이거도 정당하지 않아. 정당하지 않아. 이거 너무 공정하지 않아요? 아니 너무 배우 중심이야. 어. 아니, 배우 중요하죠. 아니 배우 빼고는 다 인천인데. 감독님, 저 인천 지수 5점. 저 인천 지수 빵점이에요. 아 진짜요? 네, 왜? 괜찮으시죠? 아니 안 돼요. 정도는 안 된다. 왜냐면 제가 인천에서 사회생활해서 인천을 기반으로 사는데 여기서 점수가 나는 말도 안 이건 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백승기 감독님께서 97점으로 최고 높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뭐지? 임기훈 감독님께서도 96점? 97점? 그쵸 됐죠. 네. 일단 출생을 가지고 태어난 점수를 준다는 것 자체가 매우 올바르지 않습니다. 태어난 거 빼고 제일 높으신 분이 97점이니까 그냥 97점 빨리 끝내. 우리 시간이 없어 지금. 그러면 여러분 96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백승기 감독님께서 1등이십니다. 네. 우리 이거 끝나면은 상 주나요? 피디님? 없는 거 없죠? 같은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자존심 문제. 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봤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감독님은 우리 주영 감독님은 96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땅땅땅. 찝찝하네 끝에. 영 마음에 안 드네. 다음부터 배우 인천 사람 쓰세요. 제발. 자, 메이저님 이번 영화 어떠셨어요? 이번 영화 갑자기 뜨거워지네요. 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네. 이 여성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 그 다음에 저희에 대한 공격 때문에 즐거웠고요, 공격 오히려. 별로 없었는데요. 뭐 사실 저는 살면서 매번 부채감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살면서 왜냐면은 제 명절에 그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인 기억도 없고 사실은 또 죄송해요. 아니 평소 때도 부지런한 편은 아니라서. 그렇죠. 좋아. 네. 피디님 이거 빼주세요. 안 빼실 것 같아요. 좋아요, 아주. 네. 자, 산이라는 소재로 네. 그 여성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또 새로운 어떤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사실은 그동안 제가 봤던 여성 영화분들은 그냥 어떤 그 동네 안에서 그 둘 간의 사소한 이야기들이 발전되는 게 많았는데 어떤 지명과 연결될 거라고 생각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실은 저 역시 이 영화 보면서 약간 이런데 우리 뭐 슬슬 간지러운 데 있잖아요. 이런 간지러운 데를 뭔가 시원하게 긁은 느낌? 보는 내내 저 계양산으로 올라가고 싶다. 영화를 찍고 싶어지더라고요. 저 역시 뭔가 또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를 막 부채질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네, 오늘 좋은 영화 소개시켜 주셔서 마법사님도 감사드리고요. 뿌듯합니다. 네, 지영 감독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미림 소식이 있죠. 네, 저희 미림극장이 또 이게 또 허브 사업 아닙니까 네트워크? 네. 저희가 인천 독협과도 이게 연계를 맺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림극장도 그런 걸 하고 있어요. 현재 별별 시네마라고 해가지고 아, 네. 현재 독립영화 개봉작 혹은 개봉 시기에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보셨잖아요. 네. 이런 영화들을 무료로 인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거를 저희 미림극장 같이 하고 있는데 관심 있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마법사님 혹시 이제 이후에 여성영화제 이렇게 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영화제는 7월에 늘 하고 그래서 네. 올해 그 코로나 4단계 직전에 네. 아주 직전에 신의 가호가 있으사 직전에 잘 다행이네요. 끝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찾아가는 여성 영화제라고 해서 네. 영화제 기간 동안 못 봤던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그룹 모여져 있는 곳에 찾아가서 거기에 맞는 영화를 프로그래밍해서 한 4차례 5차례 정도 지금 하반기에 작은 규모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큰 규모 안 됩니다. 작은 규모로 네. 이렇게 상영회를 할 거고 네. 또 그 10월 마지막 주에는 저는 여튼 영화제를 하는 입장에선 인천에서 영화를 만드는 네. 여성 영화인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 좀 한번 한 자리에 모여서 네. 서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걸 해보려고 저희가 그래서 인천 여성 영화인의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장소와 그 프로그램 세팅이 거의 다 돼서 홍보가 이제 곧 들어갈 겁니다. 그 10월 28일에 하는데 거의 저희 같은 남성도 됩니까? 저희 아니 안 부르려고요. 그러면 저는 인천으로 이사로 와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일 많죠. 결국에는 이사로 와야 되겠네요. 저는. 네. 여기는 인천이 준비하고 아니라서 안 되고 있습니다. 나는 여성이 여기 아니라서 안 인천에서 되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속해 인천에서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꼭 사람들. 거주나 이런 아, 걸로 정말요? 속하지 저희는 않아요. 그렇게 뭐 저- 어디 출생 그런 거 저 중요하게 5년 생각하지 이상-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 정말. 마법사님 저 5년 이상 미림에서 계속 활동하고 그러면 있어요. 네, 초청 가능합니다. 근데 아, 저희가 네. 여튼 지금 이 단계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규모를 몇 명으로 할지를 계속 저 가늠하는 다음 중이에요. 단편 여기 인천의 어느 섬에서 찍으려고 안 그래도 그 PD님하고 얘기했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계속 역시 영업하세요. 자, 됐고. 자, 네, 자, 감독님 차기작. 네, 감독님 혹시 차기작 계획 혹시 있으신지? 지금 아직 영화로 진행하고 있는 건 없고요. 네. 이제 올 초에 마무리한 단편이 있어서 그게 최근작이. 이제 배급 시작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장편은 이제 마음속에만 준비하고 있고요. 네. 올 하반기에 이제 회사랑 같이 해서 드라마, 그러니까 쇼폼 드라마를 네, 네. 제작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 그 올해 만드셨던 작품 제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올 만들었던 작품 짝사랑이어서 그게 이제 6월에 완성돼서 이제 영화제 보내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상영 못했어요. 이번에 부산 평화영화제에서 상영되고요. 인천영상연에서 하는 신의 열전 네. 이제 10월 말에 상영될 예정. 뭐 짧게라 그 작품 뭐 설명 홍보해 주세요. 홍보? 네, 홍보해 주세요. 중장비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네. 노동자의 이야기고요. 네. 주인공이 이번엔 남자예요. 네. 그게 굉장히 주변에서는 이슈로 네. 얘기를 많이 들어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방문한 여자에게 설렘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는 공장에서 이야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혹시라도 추후에 또 다른 작품 계획이 있으시면은 로맨스면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영업을 놓지 않을 영업 좀 그만하시라고요, 정말. 들어오면서 네. 매니저님 저희 이 개항산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여성 영화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OTT가 있어요. OTT 네. 서비스 왓챠랑 뭐 넷플릭스 같은 거죠. 퍼플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여기에 유료로 상시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가서 결제하시고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우동 씨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두 분? 네, 재밌었어요. 정말요? 재밌었고 네.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들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고요. 그쵸. 이게 녹화 중이니까 네. 감추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쵸. 좀 아쉽네요. 네. 제가 이따 꼭 전화번호 드릴게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네, 마법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재밌었고요. 네.
일단 흑역사를 남기지 않아야 할 텐데 이 고민이 좀 아우 안 있고 남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영화 한 편 갖고 어떻게 1시간 반을 얘기하지 했는데 네. 모자라네요 시간이. 그쵸. 오늘 모자란 게 재밌었습니다. 느끼셨죠?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번에 꼭 좋은 기회로 두 분 꼭 뵙길 바랄게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매니저님 저희 마무리 인사 다 같이 해야 되죠? 그럼요. 마무리 사연은 흑역사 타임 좋습니다. 네, 이것만 흑역사 타임이에요. 가오사님부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심심하고 배고플 때 찾는 맛있는 영화 토크쇼 우동씨 다음에 또